여자 배구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충격적인 선택과 예상치 못한 전개. 드래프트의 전격적인 결과들. 여자 배구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들로 인해 배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선수들이 새로운 팀에서 도전을 이어가게 된 점이 가장 주목받는 부분인데요. 각 구단의 선택과 그 배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페퍼더축은행의 위험한 선택, 스테파니 와일러. 페퍼더축은행은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활용해 전 시즌 GS 칼텍스에서 활약했던 스테파니 와일러를 선택했습니다. 와일러는 흥미롭게도 지난 시즌 아시아 쿼터 트라이아웃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명되었던 선수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195cm의 압도적인 신장을 자랑하는 와일러는 컵 대회부터 그 높이를 활용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 공격수인 실바가 부상으로 이탈한 후에는 GS 칼텍스의 주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녀의 활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라운드 흥국생명전 1세트에서 공격을 시도하던 중 오른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결국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큰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장소연 감독은 와일러의 경기를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어 그녀의 장점인 압도적인 높이와 타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와일러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페퍼더축은행에게는 큰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상의 아쉬움을 삼켰던 와일러는 이제 새로운 팀에서 그 한을 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순위 도로공사, 검증된 자원 타나차와 재계약 성공. 2순위 지명권을 보유한 도로공사는 이미 검증된 자원인 기존 아시아 쿼터 타나차와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윤희의 대체 선수로 도로공사에 합류했던 타나차는 지난 시즌 단 24경기만 뛰고도 388득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2023-2024 시즌과 비교해 리시브 효율이 약 10% 상승하는 등 공격과 수비 전반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었죠. 많은 팬들의 예상대로 도로공사와 타나차는 재계약에 성공했고 이로써 타나차는 여자부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쿼터제 도입 이후 3시즌 연속으로 같은 팀에서 뛰게 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타나차의 성장 속도와 팀과의 호흡을 고려할 때 도로공사는 매우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순위 IBK 기업은행, 뉴페이스 알리사 킴켈라 선택. 3순위 지명권을 가진 IBK 기업은행은 호주 출신의 아포짓 스파이커 알리사 킴켈라를 선택했습니다. 190cm의 키를 가진 킴켈라는 현재 미국 대학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임에도 발이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 킴켈라는 파워형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스윙과 높은 타점으로 아시아 쿼터 지원자들 중에서도 공격력이 좋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리시브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만약 리시브 효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작년 도로공사의 윤희처럼 활용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2년 동안 계속해서 세터 자원을 선택하며 논란이 되었던 김호철 감독이 이번에는 공격수 영입을 선택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이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4순위 GS 칼텍스, 레이나 토코의 복귀. GS 칼텍스는 4순위 지명권으로 전 흥국생명 소속이었던 레이나 토코를 선택했습니다. 2023-2024 시즌 흥국생명에서 주목할 만한 활약을 펼쳤던 레이나는 특히 챔피언 결정전에서 3경기 내내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레이나는 7개 구단 아시아 쿼터 선수 중 유일하게 트라이아웃에 참가하지 않아 한국을 떠나게 되었지만 새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 지원하면서 한국 무대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4순위로 GS 칼텍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레이나는 2시즌 만에 V리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날개 자원을 찾는 팀들이 많았던 이번 드래프트에서 레이나는 지명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으며 GS 칼텍스는 이미 검증된 공격 자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나의 V리그 적응력과 경험은 새 팀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순위 흥국생명, 믿음의 자원 피치와 재계약. 5순위 지명권을 가진 흥국생명은 새로 부임한 요시하라 감독이 단상에 올라 피치와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피치의 재계약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놀라움은 없었지만 이는 흥국생명이 기존 자원과의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피치는 지난 시즌 미들 블로커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팀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새 감독 체제에서도 그녀의 역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흥국생명은 검증된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팀 구성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순위 현대건설, 일본 국적 자스티스 야구치 지명. 6순위 지명권을 가진 현대건설은 일본 국적의 아웃사이드 히터 자스티스 야구치를 선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년간 함께했던 태국 국가대표 아웃사이드 히터 위파위 시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얼굴을 영입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는 많은 팬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정이었습니다. 위파위는 현대건설의 든든한 살림꾼으로 팀을 지탱해 주었고 2023-2024 시즌에는 팀의 챔피언 등극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현대건설은 그녀와의 재계약을 포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롭게 영입된 자스티스 야구치는 일본 대표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새로운 날개 자원으로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녀가 V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위파위의 공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7순위 정관장, 고이진 감독의 충격적인 위파위 지명. 드래프트의 가장 큰 놀라움은 7순위 정관장의 선택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고이진 감독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전 현대건설 소속의 위파위 시통을 지명했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이 위파위와 결별을 선언한 직후 나온 선택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위파위는 지난 2월 정관장전 3세트에서 공격 성공 후 불완전한 왼발 착지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고 검진 결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재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시즌 개막 시점에서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진 감독은 위파위가 다음 시즌 개막에 맞춰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녀를 지명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명권 순번이 7번까지 밀리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던 정관장이었지만 이미 검증된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 리스크가 따릅니다. 부상 회복 과정에 대한 우려도 있고 태국 대표팀 참여 가능성, SAA로 인해 시즌 초반 활용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시아 쿼터 선택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이진 감독의 선택인 만큼 위파위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험자 vs 새 얼굴, 이번 드래프트의 특징. 이번 드래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V리그 경험자들이 대거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 무려 7명 중 5명이 이미 V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드래프트 전에 흥국생명과 도로공사가 각각 피치와 타나차와 재계약을 체결했고 드래프트에서도 와일러, 레이나, 위파위 등 이미 한국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 지명되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은 기업은행이 선발한 아포지 스파이커 알리사 킹케라와 현대건설이 지명한 아웃사이드 히터 자스티스 야구치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는 각 구단이 이미 검증된 자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와 김연경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한국 여자 배구는 올해 최고의 배구 스타 김연경과 리그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1위로 역대급 활약을 펼친 메가와 티퍼티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V리그에 큰 공백을 남겼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이들의 자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가 새 시즌의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미 한국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 적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공사의 타나차처럼 한 시즌 만에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선수가 나타난다면 제2위 메가가 등장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프트의 세부사항. 이번 여자배구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된 신규 선수들의 연봉은 12만 달러, 2년차 이상 선수들은 15만 달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각 구단의 다양한 선택과 전략이 돋보였던 이번 드래프트는 내년 시즌 V리그의 흥미로운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의 활약, 새롭게 V리그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적응, 그리고 이미 검증된 자원들의 안정적인 기량 발휘까지 다양한 스토리라인이 기다리고 있는 2024-2025 시즌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새 시즌을 향한 기대감. 이번 드래프트 결과는 각 팀의 색깔과 전략적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와일러라는 고위험 고수익 카드를 선택했고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은 안정적인 재계약을 통해 팀 컬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GS칼텍스는 검증된 레이나를 영입해 공격력을 강화했으며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은 새로운 얼굴을 영입해 팀의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장은 부상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파위라는 검증된 자원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이처럼 다양한 전략과 선택들이 어우러진 이번 드래프트는 내년 시즌 V리그가 얼마나 치열하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연경과 메가의 부재 속에서 리그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 팀이 어떻게 전력을 재구성해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경쟁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하는 와일러와 위파위, V리그로 돌아온 레이나, 그리고 한국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킹케라와 야구치까지 각자의 스토리를 안고 새 시즌을 준비할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들이 그려낼 새로운 V리그의 역사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